올해 85세 이상영 씨. 한국전쟁 중 인민군 점령이 끝나고 수복이 되자 이발관을 하던 아버지는 집 건너편 지서 창고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상영 씨는 건너편 지서에서 밤마다 들리는 고문과 구타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섬찟섬찟하고 밤엔 무서워서 나가도 못하고 이렇게만 보고 야기 소리만 들리고 조지는 취조 소리만 들고 이렇게 불안하게 살았지. 아버지는 심한 뇌질과 고문 끝에 사망했고 지서 뒤 방공호에 안매장됐습니다. 그가 봤디야. 그거 그냥 묻는 걸. 그래서 어머니가 확인차 타봤는데 여기가 단추가 길하는 게 아버지.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수복 이후까지 이어진 학살. 홍성 지역에서 자행된 민간인 희생사건의 전말을 짚어봅니다. 홍성군 홍성읍.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이병학 씨. 갓 20을 넘긴 나이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와 가끔씩 옛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70여 년 전 아버지는 고향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 학업을 더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어머니와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걸어서 아주 걸어서 며칠을 오다가 그런 게 어디였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저 예산 어디였나 어쨌나 비행기가 이만한 놈이 떠갖고 막 야치 떠갖고서 우달을 지키는 것 같아서 우리 남편이 꼭 안고서 아이고 우리 죽어도 같이 해주기 하니까 논둑 밑에가 엎드렸어지요. 그런 난리를 겪었어. 고향에 내려온 아버지는 다시 홍동면에서 교원 생활을 했는데요. 수복 이후 자신이 인민군 점령기에 활동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자수를 위해 홍동지서를 찾았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안면자람이 나오시라고 같이 드셨는지. 가을이 그랬어요. 9월이 저기 그때 여간 어수서 놓고 난리였죠. 그런 게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서도 그래도 마음을 편케 살아야 하니까 가서 자수하고도 온다고 가더니 묻었잖아. 매일 그러면 걸어서 밥 갖다 주셨어? 밥 갖다 줬더니 원인하는 건 갖고 가니까 운다고 밥 갖고 가라. 그럼 밥 갖다 주고 그럴 때 뭐 얼굴은 보셨어요? 네. 밥 갖다 줄 때 이쁘지. 거기서 받아다 주고 비닐을 갖다 주지 보게 하나. 그래서 한 번은 화장실 가려고 이제 밥 갖고 왔던 게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왔는지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는 거 너무 아깝다고. 아깝다. 꿈 많은 27 청년은 전쟁이 만들어낸 이념의 잣대 속에서 짧은 생애를 마쳐야 했는데요. 21살에 홀로 된 어머니 역시 눈앞에 닥친 모진 세파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그때가 나 고생시킨다고 이제 그 공부를 가려면 그러지 지금은 고생해도 내가 나중에 심어둬서 살게 해줄 테니까 그저 젊어서만 고생하다고 그러더라고. 뒷바라지에 애쓰는 부인을 향한 남편의 마음.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 아들 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없네. 뭐 맥이 들면 됐어. 그래갖고서 네 살 먹더라. 곧 들면 됐어. 현재 입고 있던 옷만 남기고 다 뺏어간 그릇이니 뭐니 다. 아주 다 가져가고 못 쇠서. 아이고 그런 세상에 어디가 있대요 글쎄. 어린 나이에 남편의 희생을 겪은 명화 씨. 하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이자 아들의 공부를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삶은 주변의 본보기가 되었고 장안 어버이 대상과 경로 효친 대상, 홍주 문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병학 씨는 어린 시절 쓰던 등잔불을 지금껏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켜진 등잔불은 밤새 길쌈을 하고 다음날 아침밥을 지을 때까지 꺼질 줄 몰랐는데요. 어머니의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 가보 1호로 여기고 있습니다. 홍성군 광천읍. 지난 2016년 이곳 담산리에서는 한국전쟁기에 학살된 주민의 유해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간 희생 정황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탄두가 발견되면서 발굴이 진행된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유리의 원료로 쓰이던 석영 채취를 위해 깊은 굴이 파였다고 합니다. 군데군데 주변을 둘러싼 광물이 당시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 석영이 덩치가 쭉 있어가지고 거기를 일제가 팠어요, 굴을. 그래가지고 굴을 방치했는데 경찰들이 다급하니까 여기서 불질을 하고서 그냥 달아나 버린 거지. 그리고 가을에 소위 말하는 그 부역 혐의로 입건된 분들 여기 와서 또 근데 그분들은 저 밖에서 총질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당시 이곳에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엔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수복 이후엔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은 주민 학살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발굴 당시 주변은 가축 농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공동조사단의 발굴 결과 최소 21구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발굴단은 희생자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M1 소총 탄두나 총탄에 훼손된 뼈 모양으로 보아 총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근처에서 학살당한 뒤 굴 내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발굴된 유해를 바탕으로 DNA를 채취 감식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총 4구의 유해가 유족의 DNA와 일치했고 수습된 유해들은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안치됐습니다. 내 아버지 이 뼈, 유골은 이거 해골은 못 찾았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해골은 다 21구 중에서 2개밖에 없어요. 2명밖에.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새카맣게 썩어갖고서. 근데 내 아버지 이 정갱이 뼈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참 멍멍하고 참 관계가 무량하고.